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지배방정식을 충족하는 기본적인 솔루션으로 유니폼 플로 그리고 소스 싱크 이 두 가지를 합성해 가지고 이런 반쪽짜리 세마이 인피니트 바디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라든지 랭킹 오벌이라고 부르는 이런 다원형 주변의 유동의 흐름,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정체점을 포함하는 이런 유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물체와 그 주변의 유동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죠. 두 개의 조합으로 스트림 펑션을 구했습니다. 그죠? 파이1, 유니폼 플로 또는 뭐 소스와 싱크, 랭킹 오버널 같은 경우에는 소스 싱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R 방향 또는 세타 방향 또 뭐 꼭 이것만이 아니라 UV로 계산해도 되죠. 그죠? X 방향, Y 방향 성분을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회전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구했습니다. 자,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체점의 위치를 찾았고, 그죠? 그리고 그 정체점을 포함하는 스트림 펑션의 이 콘스탄트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트 값을 정체점을 포함하는 콘스탄트 값을 찾은 이후에는 이 사이 펑션에서 이게 콘스탄트인 R과 세타를 쭉 찾아내면 그 이 물체의 바디를 표현할 수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이 더블릿이라고 부르는 유동 그리고 볼텍스 회전 성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볼텍스 그리고 이 볼텍스와 더블릿의 조합, 볼텍스와 더블릿의 조합, 그리고 볼텍스와 더블릿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원 주변에 이런 원으로 생긴 원 주변의 유동을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더블릿을 통해서 원 주변의 유동을 표현할 수 있고, 볼텍스와 더블릿을 합친 볼텍스와 더블릿 그리고 프리스트림을 이렇게 합치면 원 주변에 원이 회전하고 있을 때 자유류가 오는 이런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공 문제라고 부릅니다. 야구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원 주변에 이런 어떤 서큘레이션 회전 성분을 갖고 있을 때 리프트가 로 V 그리고 감마, 이 감마가 이제 이 볼텍스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볼텍스가 존재할 때 양력이 발생한다 라는 이거 구타 주코브스키 티어렘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직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이번 시간에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릿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더블릿은 랭킹 오벌 중에 소스와 싱크가 뭐 우리 랭킹 오벌 할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최대한 가까이 붙였을 때 극한값을 찾았을 때 그 유동의 모양이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건 뭐 N극과 S극 붙였을 때 유동하고 같은 모양이죠. 그죠?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렸을 때 그 위에 발생하는 팔자 모양,
그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마찬가지 소스 싱크를 n극 s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론적으로 당연히 이 소스와 싱크가 그래서 뭐 이론적인 모델로 보면 L이 극한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니까 뭐냐면 소스와 싱크가 한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는 소스고 한쪽 방향으로는 싱크가 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더블릿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L 길이하고 요 둘 사이의 거리하고 소스와 싱크의 강도의 값을 일정하도록 그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소스 싱크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둘이 아무리 커지더 L이 0으로 가더라도 람다가 강도가 매우 커져서 콘스탄트가 되는 이런 이론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스트림 펑션을 표현해 보면 2파이분의 람다 세타 1 이 소스고 마이너스 2파이분의 람다 세타 2가 싱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둘이 그래서 세타 1 이런 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세타 1이고 이 각도가 세타 2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세타 2니까 델타 세타는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림 펑션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람다 델타 세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더블릿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더블릿은 정의에 따라서 이 둘 소스 싱크 이 페어의 간격이 0으로 갈 때, 극한일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파이분의 람다 d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d 세타를 이제 이게 미분이 가능해야 각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d 세타를 r과 세타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을 매우 작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B번처럼 리미팅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이런 소스, 싱크, P점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요 사이 이 D세타 나중에는 이 D세타 거의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꼭 요걸 세타 1, 세타 2로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R과 세타로 이 D세타를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이 D세타라는 놈은 D세타를 각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인 D세타가 뭐가 됩니까? B분의 A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흔히 사용하는 관계로 사인 D세타는 그냥 D세타와 같습니다. 매우 작은 값이니까. 자, 그래서 B와 A를 R과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직선, 즉 요 선분 AP에 직선을 내린 요 높이를 A라고 둘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는 걸까요? A는 L의 L 그리고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B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극한의 이론에 따르면 어차피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관계는 우리가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로 두는 것처럼 요 차이가 거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요 길이에서 요 각도, 요 길이만큼 수직을 내린 점까지의 길이만큼 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R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L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d세타를 써보면 이 d세타는 r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분의 l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에다 이걸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파이 분의 람다 L이 나오고 이 뒤쪽에 R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왜 이런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람다 L을 우리가 콘스탄트, 책에서는 카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카파로 표현했고, 이 카파는 일정한 값이 되도록 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더블릿의 강도가 카파가 되는 것이고, 그거의 의미는 둘 사이의 간격과 강도, 소스 싱크의 강도를 곱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제 쓸 때는 그 카파 값이 카파 값을 그런 의미에 맞도록 정해주면 되겠죠. 이 카파 값 자체가 사용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마이너스 2파이분의 카파는 상수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L이 0으로 갈 때 이 사이의 관계식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자, 위쪽은 L과 상관없고 아래쪽에 L이 0으로 가면 거의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는 위치에 따라 바뀌는 값인데, L이 0으로 가니까 이 밑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0과 같죠. 그래서 극한을 취해보면 R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블릿의 스트림 펑션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카파 R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포텐셜 펑션을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해보면 R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트림 펑션이나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했으니까 문제를 다 푼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더블릿의 모양이 이런 팔자 모양이 된다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더블릿 이 스트림 이 유선의 모양은 스트림 펑션이 상수인 값입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C라고 일단 뒀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카파 사인 세타가 상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R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 값을 그냥 또 다른 상수니까 또 다른 상수 D로 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하나의 유선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유선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R은 D 사인 세타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이런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1학년 수학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뭐 R은 D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직선은 곡선은 어떤 모양인가, 뭐 이런 것 문제들이 또 있었고, 또 요거에 약간 변종으로 이제 뭐 사이클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R은 XY 좌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놈이 D인데, 자,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R이고, 이게 세타입니다. 그리고 XY로 되니까, 이 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그죠? 자, R분의 Y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그냥 Y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 여기 스몰 d가 아니고 그냥 상수 d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건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4분의 d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반경은 2분의 d고, 또 그 반경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해 있는 요런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양과 음의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D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선들을 그리면 다 이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유선의 분포 모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만약에 지금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모양인데, 뭐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모양이 되려면 소스 싱크가 Y축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유선의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더블릿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이 원 유동을 찾아낼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엘리멘탈리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그 자유 유동, 프리 유니폼 플로우하고 둘을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더블릿의 강도를 카파라고 두고 그 카파 값은 이 회전 성분이 요 방향을 가리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 저 카파 값은 부호에 따라서 반대 방향의 회전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이 이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하는 유동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면 상류의 어느 지점에 정체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와 이 더블릿 앞에서 구한 두 개의 스트림 펑션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의 총 스트림 펑션은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솔루션하고 앞에서 구했듯이 2파이분의 카파 r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더블릿 두 개를 표현을 하면 이와 식과 같이 나타내고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도록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를 뽑아내면 1 마이너스 2파이 r과 v 인피니티 r이 나오니까 v 인피니티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카파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사인 세타가 빠져야 되죠. 자, 식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VR과 V세타를 구해서 정체점을 구하면 이 정체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산수를 직접 해보면 지저분하게 해보면 이게 원의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캐피털 R로 여기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카파 요만큼을 R 제곱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캐피탈 R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거죠.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VR과 V세타. 자, 그럼 스트림 펑션 미분이니까 세타로 미분하고 R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세타로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됐죠. 그리고 이 괄호 안의 값은 포함되지 그대로 있고, 그래서 R로 나누니까 R 방향 속도 성분은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R분의 캐피탈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V 세타는 이 R로 미분하는 거죠. 자, 그럼 미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이제 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인피니티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R분의 캐피탈 R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로 미분해보면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R분의 1 미분하는 거죠. R분의 1을 미분하면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R 제곱 부호가 바뀌고 R 제곱분의 캐피탈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V 인피니티 사인 세타를 딱 묶어내고 마이너스 붙고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분의 캐피탈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문제로부터 당연하게도
정체점을 찾아보면 VR이 0이 되고 V세타가 0이 되는 곳 찾아보면 VR이 0인 조건에서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R이 캐피탈 R이 되는 경우 또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V세타 조건에서는 오직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사인 세타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 플러스 R제곱분의 캐피탈 R제곱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정체점의 위치는 세타가 0인 곳이거나 파이인 곳, 즉 180도.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 A점과 B점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는 이 코사인 세타가 0도에서는 1이고, 그죠? 파이인 곳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자,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으니까 OR가 붙어 있는 요 케이스는, 나중에 지금 정체점을 찾는 것은 아니죠. VR이 0인 곳은 분명히 코사인 세타가 되는 제일 위의 점, 각도가 2분의 파이이거나 2분의 3파이인 곳, 그렇죠. 2분의 3파인 곳, 이 두 지점에서 즉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은 0이란 얘기죠. VR이 0이니까. 어쨌든 정체점은 A점과 B점이고,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즉 미리 우리가 R제곱은 2파이 V 인피니티분의 카파라고 둔 요 캐피탈 R을 왜 그렇게 줬는지 알 수 있겠죠. 즉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거꾸로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구가 있고 요 지름이 뭐 예를 들어 뭐 R로 표현되는 이런 원 주변의 유동을 내가 뭐 찾아보겠다 라고 했을 때 더블릿의 강도를 어떻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카파는 2파이 V 인피니티 R 제곱이 되도록 카파를 딱 설정해서 여기에 더블릿이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 주면 반지름이 R인 유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상수들이 스트림 펑션이 주어졌고 속도 벡터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요 표면 위에서 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 유선이자 물체의 모양이 되겠죠. 바디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요 위에서 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압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유동이 들어와 가지고 B점은 정체점이니까 요 점에서 압력이 정체점 속도가 0이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반경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회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가속 유동이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요 Y축에 있는 2분의 파이 지점에 요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요점의 압력이 가장 낮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듯이 유동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유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실린더 위에서 오버롤 실린더, 즉 R이 캐피탈 R이 되는 그 유선 위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자, 그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유선 이 물체 표면의 방향을 가리킬 거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R 방향 속도 성분은 항상 0이겠죠. 그죠? 왜냐면 스몰 r이 캐피탈 R이니까. 그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유선을 뚫고 나가는 유동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직 살아남아 있는 속도 성분은 회전 방향 세타 방향 속도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식에다가 스몰 r 자리에 캐피탈 R을 넣어보면 이 값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면 위에서의 실린더 위에서 실린더의 단면이 1이죠. 실린더 위에서의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2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즉 속도의 분포가 사인 분포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2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 이제 앞에서 배운 압력 계수, 압력 계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동압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스퀘어 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베르누 이퀘이션에 따라서 p 인피니티 플러스 동압 q 인피니티는 p 플러스 2분의 1 밀도는 바뀌지 않고 v 제곱 이렇게 되니까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이걸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1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v의 괄호 여기가 아니고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위에서 속도의 크기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1-4 사인 제곱 세타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 지점에서부터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죠.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우리 세타는 여기서 요걸로 표현이 되었는데 요 앞에서부터 베타를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정 지점까지의 각도를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칭이니까 뭐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압력 계수의 분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실린더 위에 가장 앞쪽 베타 0인 곳입니다. 여긴 정체점이죠. 그 정체점에서의 압력 계수는 1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놈이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빼기 요 룰에 따라서 사인 값은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도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실린더의 가장 위쪽, 그죠? 2분의 파이가 되는 90도 지점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데 그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CP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낮은 값이죠. 그리고 이건 대칭이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압력이 회복이 돼 가지고 제일 뒤쪽에서 다시 압력 계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과 뒤가 같을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목욕탕 안에서 내 주먹을 쥐고 물 안에서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쭉 움직여 봅니다. 또는 뭐 이건 똑같은 상황이죠. V 인피니티로 바람이 불어오고 이 주변의 압력을 구하는 거하고 멈춰있는 유체가 멈춰있고 그 사이를 물체가 V 인피니티 속도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물체를 기준으로 보면, 자, 그랬을 때 내 앞과 뒤에 유체의 모양을 보면 절대 같을 수 없죠. 뒤쪽에는 웨이크라고 부르는 좀 복잡한 소용돌이 유동이 이렇게 발생되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을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물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린더가 있고 유동이 앞에서부터 왔을 때 이 앞에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나오게 됩니다. 점성 유동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점성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물체 표면에서도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계층이 생겨 나오다가 이놈이 자신의 에너지를 잃고 어느 순간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박리, s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앞과 뒤에 유동 현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점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비시드라고 했습니다.
점성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서 점착으로 인해서 속도가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플로 탄젠시, 그러니까 물체 표면을 유동이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이 조건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와 매우 다른 가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의 유동 분포, 압력 분포를 보면 실제 실험 데이터하고 상당히 잘 맞죠. 그래서 요 회색점을 보면 요 점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요 뒤쪽, 즉 여기 이 문제로 보면 한 130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90도 지나서 130도 정도에서 유동이 세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유동의 박리가 일어나고 되면 그 박리된 영역, 그 소용돌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압력이 상당히 플랫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만약에 유동이 램이나 매우 속도가 낮아서 측류 유동일 때는 이 회색 선을 따르게 되는데, 유동이 난류 유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 이 앞부분에서부터 그 효과들이 이렇게 발달해서 좀 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유동의 변화 형태는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그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은 실제와 상당 부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떤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소용돌이 성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볼텍스, 우리말로 하면 와류라고 부릅니다. 와류, 소용돌이. 와가 소용돌이를 와라고 부릅니다. 이 와류, 요거는 지금 소스 싱크와 정반대의 상황의 유동입니다. 뭐냐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 성분이 R 방향 속도 성분이 없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은 원의 모양을, 이렇게 스트림라인은 이와 같은 원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원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 평행한 성분만, 즉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이죠. 이 평행한 방향의 속도 성분만 가지게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평행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또 R분의 1에 비례하도록. 자, 이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볼텍스를 이렇게 구했는데, 예를 들어 V세타를 R의 뭐 알파승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소용돌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용돌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이 일정한 성분을 가지도록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해봤듯이 그 2차원 문제에서 컬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해봤죠, 그죠? R V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 라운드 VR, 이놈입니다. 이놈이 있고, 여기서 VR은 0이니까 요 두 번째 성분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R분의 1 라운드 R분의 라운드고, 자, R이 들어갈 테고, 자, V세타를 R 알파분의 C라고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R분의 1 라운드 R분의 라운드가 되고, R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가 1이 아니면, 알파가 1이라고 두면 이 컬이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알파가 1이 아니면 컬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 지금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다루고 있냐면 인컴프레서블이기도 하고 이로테이션을 한 성분, 그래야 벨로시티 포텐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해서, 즉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는 유동을 생각하려면 이 유동은 이로테이셔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성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놈의 기본적인 형태는 R분의 C라야만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 유동 조건을 만족하려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유동들도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V세타는 R분의 어떤 상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원천적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회전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그 회전의 강도를 우리는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유동은 컬이 0인 유동입니다. 컬이 0인 유동인데 어딘가에서 서큘레이션이 제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유동은 서큘레이션이 존재하지만 유동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로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큘레이션이 O점에서 면적이 R이 무한대인 그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 O점에서만 서큘레이션이 제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R이 0인 곳에서는 속도 벡터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모양을 보면 R이 0으로 갈수록 V세타가 엄청나게 큰 값을 가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유동은 존재할 수 없죠.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더 이상 이건 저속 유동이 아니고 거기서는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속도 분포가 아주 작은 특이점 근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고 서큘레이션이 O점에서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서큘레이션을 구해보면, 자, 정의에 따라서 이 어떤 영역 R만큼 떨어져 있는 곳, 이 테두리를 따라서 속도 벡터를 면으로 그 길이 요소로 적분한 놈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벡터가 당연하게도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수행이 될 테고, 속도 벡터는 그 지점에서 R분의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 요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R D세타로 표현되겠죠. 면적 요소와 길이 요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결과는 2파이 C가 나오는 것이죠. 부호는 뭐 방향을 결정하는 놈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점에서 이런 유동이 존재하려면 R분의 C라는 유동이 존재하고, 거기서 원점에서 서큘레이션이 제공이 된다면 그 크기는 마이너스 2파이 C가 될 것이니까 저 식에서 C를 2파이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V세타라는 속도 성분을 이 문제의 서큘레이션의 값으로 표현해 낼 수가 있겠죠. 소스 싱크는 점을 소스와 싱크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오는 유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 볼텍스의 감마는 서큘레이션, 즉 회전의 강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속도 벡터가 VR과 V세타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벨로시티 포텐셜 정의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P, 그리고 스트림 펑션의 정의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사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수행해 보면 벨로시티 포텐셜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감마 세타, 그리고 스트림 펑션은 2파이분의 감마 로그 R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부호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클락와이즈면 서큘레이션을 파지티브. 즉 감마 그 파지티브의 서큘레이션이 제공되면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작동하고 네거티브 값을 가져야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회전하는 속도 벡터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 방향 속도 성분을 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이식 또한 이식을 만족하는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세타가 뭐 누가 R 제곱분의 C 이렇게 표현되는 놈은 애초부터 우리가 다루는 엘리멘터리 솔루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볼텍스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볼텍스를 통해서 이 유동의 서큘레이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할 건 또 더하는 거죠. 중첩을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니폼 플로와 더블릿을 더했습니다. 그때 어떤 유동이 만들어졌습니까? 원 주변에 유동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유동입니다. 이건 유니폼 플로와 더블릿이 합쳐졌을 때 이와 같이 원 주변의 유동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의 중심에다가 볼텍스를 딱 이렇게 얹으면 어떤 유동이 만들어질까요?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원 주변에 유동이 있는데 거기에 회전하는 속도 성분이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위아래가 비대칭인 유동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유동이 비대칭이고 즉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체점은 요 아래에 두 군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윗면과 이 아랫면에 속도 분포가 다르겠죠. 속도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힘의 분포도 압력의 분포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의 위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위나 아래로 어떤 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스트림 펑션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VR은 R분의 1 라운드 사인 라운드 세타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속도 성분은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 1-R 제곱분의 캐피탈 R 제곱과 같을 테고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사이 라운드 R 요게 이제 그 원 주변의 속도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이고 V 세타는 볼텍스의 값이 이렇게 더해진 거죠.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감마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된 겁니다. 뭐 스트림 펑션 자체는 여기에 이와 같이 사이1, 사이2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VR과 V 세타를 구했으면 다음 뭘 했습니까? 이제 정체점의 위치를 찾았었죠. 그죠? 자, 정체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VR이 0이고 V 세타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당연하게도 정체점은 R이 캐피탈 R이 되는 원의 표면 위에 정체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요 캐피탈 R을 요 자리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정체점이 위치하는 세타 값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파이 V 인피니티 R분의 감마와 같이 표현되고 이 값은 사인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당연하게도 이 감마의 크기는 4파이 V 인피니티 R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강도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커지게 되면 즉 볼텍스가 너무 커지게 되면 정체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정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동은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정체점의 위치를 알았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정체점의 위치고, 이걸 이용해서 스트림 펑션을 구할 수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VR 그리고 v세타의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이 캐피탈 R이 되는 요점이 이렇게 있을 때 캐피탈 R이 되는 요선이 이제 유선의 위치가 될 테고, 그죠? 그러면 요 위에서 VR은 항상 유선 위에서 VR은 0이 될 테고, 그죠? 그럼 V세타는 앞에 캐피탈 R을 대입해 보면 뭐 이거와 같은 식이 될 텐니다. 즉, 저 실린더 위에서 V세타는 마이너스 2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 캐피탈 R분의 감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표면에서의 압력 계수는 정의에 따라서 1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V의 제곱과 같이 되니까 그 식을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모두 사인 함수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은 대칭의 모양을 일단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 유동이 대칭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위를 향하는 방향을 리프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놈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력 차로 인한 항력은 0이지만 양력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양력은 어떻게 적분합니까? 양력 계수는 CL은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C분의 1 0부터 C까지 CP, 자, 아래쪽을 적분하고, 그죠? 그 다음 위쪽은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니까 0부터 C까지 CP 중에 위쪽의 것을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은 CP가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R과 세타를 X, 즉 이 X, DX를 R과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이거 뭐 수학에서 많이 해봤겠죠. 자, 정의에 따라서 X는 캐피탈 R 코사인 세타. 즉, 우린 지금 적분을 원 위에서 하니까 당연히 R은 캐피탈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X를 미분하면 DX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정의에 따라서 C는 특성 길이였는데,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 CL은 리프트를 구해가지고 동압 곱하기 면적으로 환산이 될 텐데, 그 면적 대신 코드 길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길이를 우리가 2R로 정의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자,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런 실린더가 있고 스팬이 B인 놈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윙의 스팬을 하나에 쭉 요걸 이렇게 펼쳐 놓은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폭이 유닛 스팬만큼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단위 길이당 스팬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내가 이 특성 길이를 또는 특성 면적을 내가 뭐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요걸 뭐 요 특성 길이를 뭐 코드를 C를 2R로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R로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동체 직경 뭐 이런 걸로 둘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값들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건
결국에 원래 차원이 있는 값으로 환산하면 똑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CPL sin 세타 d 세타로 바뀌고 CPU sin 세타 d 세타로 이 적분이 세타, 즉 각도의 함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사인 제곱 세타 적분할 줄 알죠? 사인 적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수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CL을 쭉 적분을 해보면 RV 인피니티 감마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양력 계수를 가지고 양력을 거꾸로 환산하면 양력 계수 곱하기 Q 인피니티, 저기 동합이죠. 그리고 면적. 이 문제에서 CL은 이 RV 인피니티 감마가 CL이고 동합이 2분의 1 로 V 제곱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R로 뒀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는 단위 스팬 길이당, 즉 면에 원이 있을 때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길이가 1이란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싹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 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실린더가 위아래로 종이면 위아래로 수직하게 다 꽂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길이가 1인 그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양력은 그 실린더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각 지점마다 속도 성분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력은 로 V 감마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구타-주코브스키 시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그 초창기에 이런 포텐셜 플로우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유동에서 양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우리 앞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 이 원에 여기 이 안에는 더블리시오로 있는 거죠. 위아래가 대칭인 원을 기준으로 보면 x축에 대해서 이 유동은 대칭입니다. 그죠? 유동이 대칭이니까 양력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 유동에다 볼텍스가 딱 더해져서 원 운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원 위에서 힘을 불균형한 유동 분포로 인한 힘을 계산해 봤더니 양력이 생겼단 말이죠. 리프트는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감마. 그죠?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양력은 만약에 볼텍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감마가 0이라면 서큘레이션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양력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양력은 결과적으로 이 유동에 존재하는 서큘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 익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익형이 대칭형 익형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익형이 대칭형이면 위아래 유동이 대칭이니까 그죠? 양력도 0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익형의 위아래 면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위쪽 흐름과 아래쪽 흐름이 다르니까 여기서 양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둘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대칭형 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에 대한 유동과 같을 거고 비대칭형 유동일 경우에는 이 원유동 이 회전하고 있는 이 야구공 문제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회전하는 성분 감마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자,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유동의 모양, 모멘텀의 방향도 이렇게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 양력의 발생을 작용 반작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류 쪽 X방향으로만 들어오던 유동 그리고 하류 쪽에서는 약간의 방향이 바뀌어서 유동이 쭉 빠져나가니까 모멘텀의 변화가 생겼죠. 그 변화가 생긴 만큼 양력이 발생한다.
라고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동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유동이 회전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그 회전은 이 유동의 형상이 만들었고 근본적으로 이 서큘레이션 즉 비압 축성 비회전 유동인데 우리가 볼텍스에 대해서 감마가 볼텍스가 있을 때 이 어느 점에서부터 제공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서큘레이션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이 서큘레이션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유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층이 있고 유동이 표면을 붙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양력 발생의 원천은 익형이든 회전하는 원통이든 뭔가 양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유동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큘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서큘레이션 즉 순환에 의해서 양력이 즉 순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유동의 어떤 회전 또는 유동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경우에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엘리멘터리 솔루션의 가장 종합적인 문제인 거죠. 그 야구공 문제. 또 우리가 야구공에 회전 성분을 더해 줬을 때 커브가 만들어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야구공을 그냥 회전 없이 반듯하게 던졌다고 하면 그놈은 그저 반듯하게 자신의 방향으로 날아갈 겁니다. 오직 영향을 받는 건 중력 성분으로 인해서 높이가 낮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놈을 손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즉 강제로 어떻게 보면 서큘레이션을 더해주는 거죠. 손이 서큘레이션을 더해주면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유동이 발생하게 되고 양력 성분 옆면으로 돌렸다고 하면 그건 측력이 되겠죠. 측력이 생겨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유동이 힘이 발생하게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3장에서 이 앞에 쭉 했던 얘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유동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서큘레이션이 발생하고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방금 한 얘기가 요런 얘기입니다. 양력이 발생하는 원천은 이 서큘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어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마그누스라고도 부르고 매그너스라고도 부릅니다. 매그너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체에 어떤 회전이 주어졌을 때 그 회전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던 스피닝 미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탄이라든지 현대 이 어떤 미슬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 놈에게 회전 성분을 더해주면 꼭 이 팽이가 이렇게 생긴 팽이가 있고 이 팽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축 중심으로 일어서려는 힘이 발생하죠. 그죠? 맞습니까? 편향력이 발생하죠.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슬에 회전 성분이 이렇게 더해지면 이 회전하는 방향은 동체 축의 방향일 겁니다. 근데 그거에 수직한 방향에 힘이 생겨서 이놈의 자세가 예를 들어 돌풍이 불어가지고 바등각이 생겼다. 근데 이 회전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각도로 복원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부르고 이 방금 우리가 양력을 회전하는 야구공 문제를 가지고 양력을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동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힘의 발생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 3장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은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유동 우리가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자, 이게 우리가 다루는 지금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지배 방정식이죠.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에는 유니폼 플로가 있고 소스, 싱크, 볼텍스, 더블릿이 있죠. 그리고 그놈은 속도 성분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표현되고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폼과 더블릿이 합쳐지면 원 주변의 운동이 되고 거기에 볼텍스가 또 합쳐지면 중첩이 되면 회전하는 야구공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익형 주변에 익형 주변 야구원을 만들어 냈고 타원을 만들어 낼 수 있듯이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리는 더블릿을 배치시켰고 자유류가 있고 여기에는 소스와 싱크를 이용했습니다. 볼텍스가 있으면 또 회전하는 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대칭인 익형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어딘가에 볼텍스가 있어가지고 서큘레이션이 제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소스를 무한개의 소스 싱크를 쭉 이렇게 배치시켜 가지고 이 유동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얘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이 임의의 어떤 물체, 원, 타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임의의 물체 주변에 어떤 이 벨로시티 포텐셜 펑션이 무한계가 분포되어 있다. 뭐 꼭 무한계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컴퓨터로 풀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 조각 낸 것처럼 여기에 임의의 특정 위치에 소스, 싱크, 볼텍스 등이 이렇게 존재한다, 위치한다. 그 강도를 우리가 잘 조정하면 어떤 이런 익형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유선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조각을 내서 푼다고 해서 소스를 분포시키는데 판때기 위에다가 놓는다고 해서 소스 패널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대한 관계식들. 당연히 무한계 분포하니까 또 적분, 미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걸 하기 전에 지금까지 엘리멘터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익형에 대한 소스 패널 메소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